요즘 AI로 딸깍하면 누구나 월 1,000만 원 번다는 부업 광고 많이들 보셨죠? 허황된 소린 줄 다 알죠. 그런데 하루 종일 걸리던 일을 AI가 뚝딱 해내는 걸 보면 진짜 될 것 같기도 해요. 사실 저도 2년 전에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도전했었어요. 그리고 AI로 블로그를 키워서 한 달에 500만 원 가까운 수익을 내기도 했죠. 그런데 얼마 못 가서 날아가더군요. 뭐가 문제였을까? AI를 사용해서 퀄리티가 낮아서? 아니요. 원인은 뿌리치기 힘든 유혹 때문이었어요. 이제는 AI가 필수인 만큼 누구나 이 유혹에 쉽게 빠질 수 있어요. 여러분은 저처럼 시간과 돈을 날리지 않으셨으면 해요. 그럼 저랑 같이 2년 전 그때로 가보시죠. 어느 날 갑자기 동생이 부탁을 하더군요. 블로그 할 때 노가다 하는 게 있는데 그것 좀 편하게 해줄 수 없냐고. 동생은 첫째를 낳고부터 네이버 블로그를 시작했어요. 블로그에 꾸준히 육아일기를 올리면서 아기용품 체험단도 하고 많지는 않지만 애드포스트 수익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평소 같았으면 동생 부탁은 싹 무시했을 텐데 타이밍이 좋았어요. 당시 저는 회사 시스템에 챗GPT를 활용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빠 노릇도 할 겸 GPT를 활용한 블로그 툴을 개발하기로 합니다. 2024년도에 네이버는 검색 결과 상위에 노출되는 게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건 글쓰기 전에 상위 노출될 수 있는 확률을 구하는 거였어요. 힘들게 썼는데 노출이 안 되면 헛수고한 거니까요. 그래서 만든 게 상위 노출 확률 계산기였어요. 상위 노출되어 있는 글들의 여러 지표를 GPT가 계산해서 상대 평가하는 방식이었어요. 당연히 정확할 순 없고요. 동생 블로그 전용이었기에 사용하면서 계속 오차를 줄여갔어요. 현재 70% 정도 정확한 듯해요. 그리고 글 쓰는 시간을 아낄 수 있도록 GPTS를 만들었어요. 마음 같아선 동생 스타일로 글이 한 번에 나오게 하고 싶었는데 당시엔 퀄리티가 너무 별로였어요. 하는 수 없이 GPT로 글 초안만 잡고 동생이 자기 스타일로 완성하는 방식으로 했죠. 그래도 고민하는 시간을 많이 아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정확한 내용이 될 수 있도록 외부 서버에서 정보를 수집해서 제공했어요. 덕분에 동생은 노가다 하는 시간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글 하나를 써도 효과적으로 쓸 수 있게 됐답니다. 2024년 1월부터 쓰기 시작했으니까 2년 정도 됐네요. 동생 블로그는 쑥쑥 커갔어요. 4개월 만에 애드포스트 수익이 80만 원대로 올라섰고 바로 2달 뒤에 100만 원대에 진입했죠. 마치 물을 주니까 갑자기 살아난 듯한 나무 같았어요. 그리고 꽃을 피웠죠. 그러나 동생의 달콤한 꿈은 오래 가지 못했답니다. 동생 말로는 어느 순간부터 방문자가 늘지 않았대요. 그래서 글을 더 써서 방문자를 끌어올리려고 했는데 오히려 떨어졌다고 하더군요. 우리는 방문자 수를 회복하기 위해 상위 노출 확률이 높은 키워드를 최대한 쓰기로 했어요. 한동안 방문자가 회복하는 듯 했지만 이내 다시 뚝 떨어지더군요. 그리고 아무리 글을 써도 방문자가 떨어지는 걸 막을 수 없었어요. 심지어 글이 상위에 노출되어 있는데도 조회수는 오르지 않더군요. 그렇게 영원히 계속 될 것 같았던 벚꽃 축제는 끝이 났답니다. 놓친 게 뭘까? 지난 1년 동안 여러 테스트를 해보고 알게 됐어요. 사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원리예요. 여기 동네에서 꽤 인기 있는 만두 가게가 하나 있습니다. 하루에 만두 100개를 만들어 파는데 늘 손님들로 북적여요. 어느 날 만두 가게 주인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고민 끝에 직원을 더 채용해 만두 생산량을 늘립니다. 그리고 손님들이 기다리지 않게 많이 만들어 팝니다. 과연 매출이 몇 배로 뛰었을까요? 처음에는 눈에 띄게 매출이 오릅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판매량은 점점 줄고 팔리지 않는 만두는 쌓여만 갑니다. 급기야 가게를 찾는 손님마저 서서히 줄어들게 되죠. 이제 그 집 만두는 언제든지 사 먹을 수 있는 평범한 음식으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수요보다 공급이 커지면
가치는 낮아집니다. 그리고 가치가 낮아지면 수요도 함께 줄어듭니다. 동생 블로그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는 좋은 평가를 받은 글들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블로그가 성장했어요. 그런데 방문자가 늘어날수록 돈이 많이 벌리니까 눈이 뒤집힌 거죠. 그래서 동생은 더 많은 글을 쓰기로 합니다. 한동안 방문자가 쭉쭉 늘어나니까 블로그가 고속 성장한다고 여겼어요. 하지만 실상은 완전 반대였죠. 조회수가 대박난 몇몇 글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글들의 성적은 처참했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터지는 글이 안 나오자 바로 꼬꾸라지고 말더군요. 그제서야 알았어요. 블로그를 이루고 있던 건 저 처참한 글들이었다는 걸. 예전에는 블로그 글 하나 쓰는데 꽤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누구나 AI로 딸깍하면 111포는 우습고 마음만 먹으면 하루에 10포도 거뜬하죠. 이건 블로그에서만 벌어지는 현상이 아니에요.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디지털 산업 전반에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에요. 그야말로 초공급 시대에 들어섰어요. 수요는 그대로인데. 온라인 플랫폼은 모두를 위한 공간입니다. 그렇기에 도배하는 행위는 시스템으로 차단하거나 불이익을 주죠. 설령 그 도배가 아무리 뛰어난 퀄리티의 유익한 내용을 담고 있어도 과도한 생산은 스팸일 뿐입니다. 이제 누구나 초공급이 가능한 상황에서 높은 생산량은 더 이상 경쟁력이 되지 못합니다. 아니, 오히려 마이너스 요소가 됩니다. 이 블로그들은 현재 버려졌거나 폐쇄된 블로그입니다. 모두 과도한 발행량으로 운영했다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어느 순간 성장이 막혀서 포기한 케이스도 있고 더 잘 되려고 하다가 저품질 먹은 케이스도 있답니다. 이러한 블로그들의 특징은 겉은 화려하지만 그 안은 심각한 상태라는 겁니다. 총 조회수와 글 평균 조회수의 격차는 심하고 발행 빈도는 거의 도배 수준이었죠. 네이버는 바로 피드백을 주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성공의 추월 차선을 탔다고 믿고 더욱더 가속 페달을 밟게 되죠. 제가 그랬고 저들이 그랬습니다. 달콤한 유혹에 빠지지 마세요. 나락을 갔던 동생 블로그는 최근 건강한 모습을 되찾고 있습니다. 땅바닥에 떨어졌던 신뢰를 회복하는데 거의 1년이란 시간이 걸렸네요. 아마 어떻게 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무엇을 했는가 보다 무엇을 하지 않았는가가 핵심입니다. 이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